안녕하세요. 이상호입니다. 오늘은 베네치아 숙소 정할 때 도움이 될 만한 팁들 저와 함께 한번 알아보실까요? 네. 제가 예전에 그 베네치아 메스트레 육지 쪽이죠.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곳에 호텔들이 여러 군데가 이제 신축입니다. 새로 생기면서 이런 숙소도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께 알려드릴 겸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네이버 블로그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저에게 그럼 베네치아 본섬 쪽도 혹시 알려주실 수 있는 팁이 있는지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잠깐 시간을 내어서 네, 간만에 쉬는 날인데 잠깐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숙박 예약식에 주로 이 부킹닷컴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 이걸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뭐 한인 민박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를 아름아름 이용을 했었는데 이제 가이드 생활을 한 이후부터는 주로 이제 호텔에서 숙박을 하다 보니까 이 부킹닷컴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일단은 그 숙박을 정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해야 될 게 내가 호텔에서 잘 건지 아니면은 집을 하나 빌려다가 숙박을 할 건지 이 집을 잠깐 빌리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사이트가 에어비앤비죠. 이거 에어비앤비라고 통칭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빌려가지고 쓰게 될 경우에는 방 한 칸을 빌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집 전체를 빌려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세분화 되긴 하죠. 크게는 호텔이냐 에어비앤비냐 이렇게. 자, 호텔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숙소 개념이죠. 편리하고요. 수건, 뭐 샴푸, 짐 보관, 뭐 체크인, 체크아웃 이런 거 다 그냥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항상 가격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비싼 편이죠. 네. 그거 빼고 에어비앤비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이제 공유 경제죠. 이게 집을 빌려주는 겁니다. 임대업처럼 하루를 빌려줘도 되고 이틀, 3일 빌려줄 수 있는데 내가 살던 집을 약간 임대업 위주로 등록을 해두신 집주인이 집을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살지 않고 있을 때에 관광객을 위해서 이제 공간을 내어주는. 그래서 방 한 칸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집 전체죠. 방 3개에 화장실 하나 있으면 이걸 통째로 빌려주고 하루에 100유로에서 뭐 150유로 이런 식으로 받는. 일반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호텔보다는 공간이 조금 넓은 것 같아요. 호텔은 방 한 칸씩만 써다 보니까 공간이 좀 아무래도 협소한데 이 에어비앤비는 집 전체를 빌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간이 넓은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특히 4인 가족이나 아니면은 이제 또 3대 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렇게 해서 4인 이상 여행 오셨을 경우에는 호텔을 예약하게 되면 방을 계속 쪼개야 되잖아요. 뭐 얘기를 하려고 해도 그 방을 똑똑 두들기고 들어가서 뭐 얘기를 해야 된다거나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집을 빌리다 보니까 거실이라는 공간 안에서 같이 마트에서 장 봐서 요리도 하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드리냐면 정리를 했을 때 만약에 4인 이상 오랜만에 가족 여행을 오거나 자, 요런 케이스일 경우에는 에어비앤비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혼자 여행을 하시거나 뭐 신혼여행을 오셨거나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두 분이서 여행 다니거나 이럴 경우에는 웬만하면 그냥 호텔에서 머무시는 게 여러 가지로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일단 호텔에서 머물 건지 에어비앤비에서 머물 건지를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이 중요하죠. 여러분의 여행 예산이 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는 보통 어떻게 안내를 드리고 있냐면 2명 기준으로 이제 방 하나에 더블룸, 뭐 트윈룸 이렇게 해가지고 방 하나를 빌릴 때에 1박 기준 저는 보통 50유로에서 100유로 사이로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신혼여행을 오셨거나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하는 오랜만에 여행, 자주 없는 여행일 경우에는 숙소비에 좀 더 투자를 하셔가지고
100유로에서 150유로 사이 또는 150유로에서 200유로 사이로 쓰신다면 좀 깔끔하고 쾌적하고 좋은 여행으로 남지 않을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에서 두는 가치를 좀 다르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 베네치아에 왔을 경우에는 뭐 곤돌라도 한번 타봐야 되고 수상 택시도 한번 타봐야 되고 전망대도 좀 올라가 봐야 되고 요런 박물관도 좀 들어가 봐야 되고 뭔가를 하는 거에 돈을 쓰는 거는 별로 안 아까운데 숙박의 경우에는 저는 주로 잠만 자거나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냥 집만 보관하거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요쪽에 좀 맞춘다는 거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숙소에서 대부분 그냥 잠만 잘 예정이라면 50에서 100유로 사이로 예산을 정하기도 합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선택의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잡으면 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는 한 100유로 선으로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하지만 이 베네치아 특히 본섬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내에서도 관광 물가가 비싼 쪽에 속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숙박은 여기 안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100유로에서 150유로. 여기서 좀 더 고급화되면은 150유로에서 200유로. 진짜 저렴하다 하면은 50유로에서 100유로. 본섬 쪽에서는 이런 숙소는 잘 없는 것 같고요. 대부분 이 메스테르 쪽에 나오면 50에서 100유로 사이도 종종 보이긴 하더라고요. 만약에 배낭여행을 왔거나 그러니까 대학생분들이 혼자서 여행 다니시거나 저도 첫 여행 때는 20대 때 여행할 때에는 뭐 한인 민박에서 묵거나 아니면 호스텔에서 묵거나 아니면 호텔에서 묵기보다는 이렇게 좀 방을 쉐어하는 대신에 가격이 좀 더 저렴한 그러니까 방 하나에 도미토리라고 부르죠. 최대 뭐 8명까지도 있어봤고 4인 4명까지도 있어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50유로 이하까지 내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주로 현재 메스트레 쪽, 육지 쪽은 이런 형태로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호텔들이 주로 20대 이하의 젊은 층을 겨냥해가지고 잠은 뭐 아무렇게나 함께 다 자도 되는데 좀 비용적인 측면을 좀 아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0유로 이하짜리 숙소 아쉽게도 베네치아 본섬에서는 거의 찾을 수 없다는 거를 참고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위치 중요하죠. 위치 제가 이따가 저거 지도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저는 웬만해서는 이 로마 광장 또는 산타 루치아 역 쪽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리알토 다리든 산마르코든 아니면 자테르 지역이든 여러분의 여행을 자주 다니셨고 뭐 숙박이나 이런 거에 뭐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내가 좀 고생스럽더라도 나는 숙소에 좀 가치를 많이 둔다라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벗어나도 되지만 저는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이 로마 광장과 산타루치아 역을 벗어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이 버스 타는 법부터 해서 베네치아를 처음 와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짐을 든 상태에서 다리를 넘어 다니고 그리고 배를 타고 움직여야 되고 만약에 비가 오거나 뭐 아쿠아알타가 발생해서 물이 넘치거나 하면 정말 답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로마 광장 또는 산타루치아 역 쪽으로 권장드린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또 기준을 잡냐면 베네치아 인아웃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타고 오셨어요. 마르코폴로 공항으로 아니면 이제 베네치아에서 아웃해서 한국으로 갈 때 마르코폴로 공항을 이용해 가지고 나갈 예정이에요. 그러면 로마 광장 부근에서 숙소를 구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공항 버스를 탈 수가 있거든요. 공항 택시도 탈 수 있고 여기가 이제 자동차가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정류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빠져나갈 때 좋아요. 로마 광장이.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베네치아에서 피렌체 또는 로마 또는 밀라노로 기차를 타고 이동하실 예정이라면 산타루치아역 부근에 숙소를 구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한 이유는 최대한 짐을 들고 다리를 건너지 않기 위해서. 다리가 생각보다 계단이 많거든요. 우리 완만한 경사로 같은 거 설치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거의 설치가 안 돼 있어요, 베네치아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큰 캐리어를 들고 다리를 계속 넘나 다니려면 여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지치거나 아니면 떠날 때 좋은 인상보다는 안 좋은 기억, 힘든 기억으로 베네치아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저는 요거
두 가지를 권장드린다는 거죠. 로마 광장 또는 산타루치아 역을 추천하겠습니다. 불가피할 경우 이게 작년부터 그 형광색 조끼 입으신 분들이 짐 운반 서비스를 이제 하거든요.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쪽에서 오신 분들이 호텔 어디냐고 막 이렇게 물어봐요. 기차역에서 막 쏟아지거나 오시는 분들한테 인간 내비게이션이라고 부르죠. 그분들 길 잘 찾으시더라고요. 보통은 캐리어 하나당 5유로씩의 계산을 해가지고 4인 가족분이면 20유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기차역 주변의 호텔까지 직접 이렇게 수레 같은 거에 끌어가지고 운반해주는 서비스. 이건 베네치아에만 있는 독특한 서비스인데요. 이 베네치아 본섬이라고 불리는 곳이 118개의 섬을 크고 작은 다리로 연결하다 보니까 자동차가 진입할 수 없는 구조고 자전거도 들어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배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배에서 짐을 내려갖고 수레에 끌고 가야 되는데 이 관광객 분들이 캐리어를 들고 뭐 지도 들고 숙박을 찾아다니기가 골목길도 안 그래도 복잡한데 이거 어려워하니까 여기에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긴 거예요. 요것도 혹시나 이용하게 된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제가 숙박을 구할 때는 아예 애초에 다리를 건너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숙박을 구하는 거를 권장드린다는 거죠. 그 밖에 뭐 방 사이즈, 조식, 에어컨, 뭐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 그 주변에 뭐 버스 정류장이 어디 있는지, 마트가 있는지, 시티택스는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할 건데 한번 살펴보기 전에 저 개인적인 얘기를 먼저 드리면 조식은 만약에 여러분이 그 밥을 꼭 먹어야 되는 상황이다. 신혼여행을 왔다.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 왔다라고 하면 조식은 좀 신경 쓰셔야 되겠지만 사실 조식이 그렇게 잘 나오는 호텔이 잘 없습니다. 아침 식사 자체를 가볍게 먹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조식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특히나 이 베네치아는 1박 2일 머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침에 해 떠오를 때 굉장히 멋있습니다. 베네치아가. 날씨만 좋다면 조식이 또 늦게 나와요. 보통 한 8시? 8시 정도. 그 조식 먹고 나오려고 치면은 이미 관광객들로 막 다 부대끼면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조식은 한번 포기해도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하고 아침 일찍 나와서 한 아침 7시부터 나오는 거예요. 부지런히 둘러보다가 그리고 점심 때 좀 편하게 쉬다가 다시 오후 4시부터 또 부지런히 둘러보고 이렇게 다니는데 뭐 여러분 개인 취향의 차이니까 방 사이즈 너무 작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사이즈가 몇인지도 체크하시고 조식 유무 체크하시고 에어컨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 여러분 놀라실 수도 있지만 에어컨이 없는 호텔들도 있어요. 네. 에어컨이 없다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 미리 숙박을 정하실 때 이 호텔에 에어컨이 있는지 객실마다 그거 꼭 한번 체크하시고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도 잘 봐주세요. 그 만약에 여러분이 뭐 별 4개 이상의 호텔에서 머무신다면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겠지만 뭐 별 2개나 3개짜리 같은 경우에는 체크인이 좀 늦거나 좀 시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특히 에어비앤비 이런 거는 시간 잘못 맞추면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 잘 체크하시고 버스 정류장과 가까우면 좋겠죠. 아무래도 네, 특히나 베네치아는 수상버스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버스 정류장과 거리가 얼마나 먼지 뭐 이런 것도 체크해 주시고 주변에 마트가 있는지 정도도 한번 체크하면 좀 더 풍성한 여행이 될 수 있다는 거. 시티택스는 제가 마지막에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생겼어요. 부킹닷컴 사이트를 잠깐 열어봤는데 제가 지난번에 여기 베네치아 메스트레 육지 쪽을 얘기를 드렸었고요. 오늘은 여기 본섬 쪽이죠. 이렇게 물고기 모양처럼 생겼는데 호텔은 많습니다. 숙박할 곳은 정말 많아요. 여기 끝에서 끝까지가 3.5km 정도 되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구하시냐면 이 산타루치아역 주변에 가장 많이 구하시고 우리 한국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로마 광장 쪽이죠. 이 자동차가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여기 주변으로 많이 구하시죠.
간혹 이제 여기 산마르코 주변 또는 리알토 주변 그리고 기타 등등등으로 구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오늘은 저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차역 주변과 여기 로마 광장 주변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가격은 저는 여기 50유로에서 100유로 사이로 필터를 체크해가지고 주로 살펴보고요. 이거 끄게 되면은 50유로에서 100유로 사이가 이렇게 나오죠. 빨간색은 다 마감된 거고 모바일로 보시면 좀 더 좋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평점은 8점 이상 10점 만점인데 웬만하면 8점 이상이면 실패하진 않더라고요. 예, 8.9점. 그리고 저는 호텔에서 주로 자기 때문에 요 조식은 안 먹어도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 필터로 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체크 안 했고 자 요렇게 봤을 때에는 내가 이제 숙소에서 잠만 자겠다. 자 요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선택의 폭이 많진 않죠. 이미 다 마감되거나 제가 이게 한 3주 뒤로 예약을 한번 걸어본 거거든요. 필터를 7월 중순 정도로 6월 26일인데 이게 방학 시즌이 되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빨리빨리 숙박이 마감되더라고요. 하얀색 비어있는데 여기는 90유로네요. 요런데 별 4개짜리 그 여기 지금 다리가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여기 기차역이고요. 그냥 요 박스 안에 웬만하면 여기 박스 안에서 숙박을 구하시면 괜찮다는 거죠. 여기나 여기. 예. 만약에 저라면 여기 아니면 여기로 좀 더 확대해 볼까요? 더 있는지. 선택의 폭이 거의 없네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걸어서 한 3분 정도 거리거든요. 다리를 건너지 않고도 움직일 수 있는 반경. 여러분도 웬만하면 요 반경 안에서 구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딱 넘어오면 여기도 숙박들이 있는데 이 다리가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네 여기 안에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을 좀 더 올려볼 거야. 베네치아가 물가가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신혼여행으로 오셨거나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 오셨을 때 내가 1박에 한 200유로까지 한번 써보겠다. 굉장히 비싸죠. 200유로면 이거 2인 기준이거든요. 2명 부부 기준으로 200유로면은 한 25만원, 26만원 이거까지 쓸 수 있다면 선택의 폭은 좀 늘어나긴 합니다. 요 정도 가격대요. 제 생각에는 베네치아는 보통 100유로 이상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1박에 거의 요 필터 안에서 고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로마 광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딱 버스 정류장이거든요. 여기 좀 요즘 많이 머무시는 것 같고요. 산타키아라 여기 바로 딱 내리면은 호텔이 있습니다. 위치가 아주 좋아요. 기차 넘어갈 때도 좋고 빠져나갈 때도 좋고. 그리고 제가 평을 한번 쓱 둘러봤는데 저는 웬만하면 후기 1000개 이상이면 그냥 믿고 가거든요. 이거 1286개. 올림피아 베니스네요.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누르면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거든요. 여기 후기도 있고 요런 거 한번 살펴보시고 9점 이상인데 후기가 1000개 이상이다. 그럼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베팅 이렇게 하는 거죠. 직원들 친절하고 하면 178유로 요 정도 보니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159유로 이렇게 9.7에 443 여기는 거리가 조금 되긴 한데 저 손님들 중에서도 여기 묵으신 분이 한 3번 있었거든요. 호텔에 대한 평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네. 부모님과 함께하는 여행 때 여기 호텔 모레스코도 많이 얘기하시던데 참고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지나갈 때마다 보긴 했는데 이 NH 호텔 9.2에 1100개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요 공간이 이 베네치아 본섬에선 보기 드물게 현대식 건물입니다. 이게 깔끔하게 로비도 깔끔하고 뷰도 있고
물론 저는 여기를 이용해 보지 않았지만 만약 제가 여기서 숙박을 구한다면 이거 되게 크잖아요, 그죠? 현대식으로 돼 있고 최대한 다리를 만약에 건너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산타키아라 또는 여기 올림피아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반경 안에 요 반경 안에 로마 광장 부근이라면 여기 기차를 타고 가셔야 된다면 여기 이렇게 해서 어플리케이션 키신 다음에 한 번씩 이렇게 눌러보시면서 호텔을 정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호텔 프린시페 여기도 괜찮아 보이네요. 기차역 주변엔 117유로 가격도 합리적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만약에 깔끔한 호텔 원하신다면 여기 베네치아 리오 노보나 모레스코나 올림피아 베니스 또는 산타키아라 이 정도까지가 로마 광장 주변에서 추천할 만하고 나머지는 여기 골목길에서 운하 쪽을 원하신다면 이런 프린시페라든지 여기 정도. 근데 여기는 항상 시끌벅적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메인 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거리에서 한 블록 들어가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여기 시티택스 하나만 더 언급드리고 정리를 할 건데 시티택스가 도시마다 조금 달라요. 가장 비싼 데는 로마고요. 로마는 별 4개짜리 4성급 호텔이 1인당 1박에 6유로거든요. 그럼 만약에 성인 2명이 3박 했다. 그러면은 4성급 호텔에서 4 곱하기 아니죠. 6 곱하기 3 곱하기 2 해가지고 비용이 뭐 36유로 맞죠? 네네. 그렇게 시티택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도시에 내는 세금, 호텔비와 별도로. 간혹 이거를 두고 그 여행 오신 분들이 이거 호텔이 숙박비 말고 왜 별도로 내는 게 또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탈리아는 2013년부터 이 도시세라는 개념이 있구나. 이게 도시마다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티택스라고 부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베네치아의 경우 제가 한번 자료를 살펴봤는데 2019년 1월 1일 기준 요금이에요. 뭐 이탈리아 말로 돼 있으니까 제가 중요한 것만 언급을 드리면은 10살 이하는 없다는 거. 시티택스가 없고 10살 미만이죠. 없고 10살부터 16세까지는 시티택스가 50% 할인된다는 거.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요금표를 볼까요? 그리고 1월은 비수기라 되게 좀 야박하긴 한데 1월에만 좀 더 싸네요. 30% 저렴한 비교해 봤을 때 2월부터 12월 사이에는 호텔이 별 1개냐 2개냐 3개냐 4개냐 5개에 따라서 1박에 1인당 시티택스 요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예를 들면 예를 들어 4인 가족 2인으로 하죠. 2인이 둘 다 성인이에요. 4성급 호텔에서 별 4개 2박을 했다. 그러면은 4성급 호텔이 4.5잖아요. 유로 2명이잖아요. 그리고 2박이면 9, 18유로가 그 시티택스가 발생한다는 거죠. 2월과 12월 사이에 베네치아 본섬에서 머무셨을 경우 숙박비와 별도로 이거를 지불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시티택스는 요약하면 별 개수와 그리고 나이 그리고 이 지역이 뭐 메스트레 육지 쪽은 또 30% 싼데 이렇게 기준표가 있구나 참고해 주시고 이걸 왜 얘기 드렸냐면 아이도 있고 이렇게 한데 그냥 다 성인 요금으로 매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지 마시라고 이게 혹시나 내가 내는 요금이 잘 맞는지를 꼭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이렇게 한번 잠깐 영상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여행을 오셔서 숙박을 구하신다면 저는 부킹닷컴을 주로 이용하고 있고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잘 되어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부킹닷컴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저는 이걸 주로 쓰고 있는. 그리고 호텔이냐 에어비앤비냐를 정해야 되는데
4인 가족 이상일 경우에는 집 전체를 빌리는 에어비앤비도 괜찮을 수 있다. 다만 이제 체크인 시간이나 아니면은 짐을 보관할 만한 그런 계획을 잘 세우신 다음에 빌리면 좋지 않을까. 그 외의 경우에는 호텔로 선정하는 걸 권장드린다는 거. 그리고 가격의 경우에는 1박에 저 같은 경우에는 50유로에서 100유로 사이로 많이 머무는데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숙소에서 잠만 잘 예정이라면 50에서 100유로 사이. 그게 아니라면 예를 들어 실혼여행이거나 부모님이 함께하는 여행일 경우에는 돈을 조금 더 쓰셔가지고 100에서 200유로 사이로 정하신다면 숙박 구할 때 좀 더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50유로 이하일 경우에는 베네치아 본선보다는 저 웨스트레 쪽에서 구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위치는 로마 광장과 산타루치아역 부근을 개인적으로 추천한다는 거. 특히 공항 가셔야 되는 분이라면 로마 광장 부근, 그리고 기차 이동하실 분이라면 산타루치아역 부근에서 구하시되 메인 거리에서 한 블럭만 들어간 거, 골목길에 있는 거, 그런 거 위주로 구하시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방음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거를 왜 이렇게 구하냐면 다른 곳도 충분히 좋은 숙소가 많지만 최대한 짐을 들고 다리를 건너거나 뭐 버스를 타거나 이러지 않기 위해서요. 혹시나 불가피할 경우 다리를 건너야 될 경우에는 그 기차역 앞에 있는 방글라데시 분이거나 파키스탄 분이 조끼 입고 형광 조끼 입고 호텔 뭐 짐 운반 서비스 이렇게 얘기하면은 보통 짐 한 개당 5유로 해서 호텔 앞까지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 운반을 해주니까 이런 서비스도 있구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방 사이즈, 그리고 조식 유무, 에어컨 있는지,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 그리고 뭐 주변 편의 시설, 그리고 시티택스 같은 거 잘 챙기셔가지고 숙소를 구하신다면 유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베네치아에서 즐거운 여행 되시고요. 특정 숙소를 딱 추천드리지 않았다는 거는 혹시나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제가 뭐 지나가면서 슬슬 이렇게 얘기 드리긴 했는데 꼭 한번 어플리케이션으로 상세 내역을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